무리하게 전공 적합성을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의 생기부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입니다. 오늘은 생활기록부에서도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전공 적합성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3년에 걸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생기부에 전공 적합성을 제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리하게 전공 적합성을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의 생기부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전공 적합성을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언제 어떤 식으로 노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 수시특강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예시를 들어볼까 해요. 먼저 두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겠습니다. 두 학생 모두 희망하는 진로는 의학 계열입니다. 이 학생들의 고등학교와 성적대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첫 번째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첫 번째 학생은 3년 내내 의학을 테마로 잡고 정말 중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세특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학생은 국어에서도 의학신문 만들기를 했고 수학에서도 의학 분야에 활용되는 수학을 주제로 탐구를 했는데요. 전염병의 전파 모델을 접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분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접해서 심화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 세특에서도 의학 기술을 소개하는 영어 말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율활동에는 친구들과 함께 의학 소모임을 개설해서 차세대 의학 기술을 매주 하나씩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사에서도 조선시대의 의학 발전을 주제로 탐구해서 보고서를 썼고 음악 과목에서도 음악 치료의 효과에 관한 논문을 접하고 직접 친구들에게 악기를 연주해주며 음악과 정서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다고 하네요. 의학에 열정이 대단한 친구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생활기록부에서 크게 흠잡을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을 볼까요? 이 B 학생의 진로 활동을 보면 의사라는 직업을 다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는 등 의학 관련 활동이 드러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A 학생과 다르게 뚜렷하게 의학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A 학생과 달리 이 학생의 국어 세특을 보면 백제 향가를 기록하는 방법인 향찰에 관해 조사하고 직접 자신이 지은 시를 향찰로 표기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학은 1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을 주제로 삼아 손형대 수학에 관한 탐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교과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더 가디언스 등 외신 뉴스를 읽고 영어로 소감문을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하며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국사 교과 세특에서는 조선 후기의 개화파와 위정석사파의 대립을 주제로 친구들과 토론을 했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음악 교과 세특에는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징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탐구 내용이 기재되어 있네요. 여러분, A 학생과 B 학생 중에 수시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는 어느 쪽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B 학생입니다. 의아하시죠? 분명히 A 학생이 의학과 관련된 키워드를 더 많이 노출했는데 왜 B 학생이 더 유리하다고 보이는 걸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대학이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봅시다. 대학은 이 학생이 대학교에서의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대학은 고등학교와 다르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이 정해져 있고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책과 강의라는 한정적인 방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어떤 지식을 배울 것인지부터 우리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제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떤 식으로 습득할지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이걸 방향 설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설정과 방향 설정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볼까요? 이 중에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 설정을 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대부분은 그냥 의학을 주제로 검색을 하고 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탐구를 이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학생이 전염병 전파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조선시대의 의학 발전을 주제로 연구하게 되었는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학생이 이러한 탐구를 한 이유는 본인이 의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수학 분야에서 이 학생이 미분방정식을 공부하고 싶어져서 혹은 조선시대에 관해 더 탐구하고 싶어져서가 아니고 의학 관련 탐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전염병 전파 모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겠지요. 한국사 과목에서도 의학 관련 탐구를 하고 싶었던 게 우선이었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의학 발전을 주제로 탐구한 것일 테고요. 이 학생이 한국사 과목에서 의학 발전을 주제로 탐구를 한 이유가 조선에서 의학이 중요한 분야였기 때문인가요? 조선이 의학이 발달한 국가였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봐도 한국사는 여기에서 학생의 의학 탐구를 위해 이용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학생은 자신이 배운 한국사 과목의 내용 중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고민을 해본 게 없다는 게 돼요. 의학이라는 확고한 관심사가 있다 보니 이 한국사라는 과목에서 어떤 것을 문제로 설정할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반면 B 학생은 어떤가요? 선형대 수학이나 개화파와 위정척사의 대립 등 학생이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생활기록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이 학생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행평가 주제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러한 탐구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사실 얼마든지 문구만 잘 작성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시켜서 했든 본인이 그런 주제를 찾아서 했든 생활기록부에는 그런 것까지 드러나지는 않으니까요. 적어도 생활기록부만 보면 이 B 학생은 이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탐구 주제로 삼을 만한 문제를 스스로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인 방향 설정 측면에서 볼까요? A 학생이 생활기록부에서 의학 관련 탐구를 진행한 방식은 대부분이 검색과 조사를 통한 보고서 작성입니다. 아무래도 의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지식에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검색이 주요 경로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전부 보고서라는 말로 가득한 내용이 채워지게 됩니다. 반면 B 학생은 어떤가요? 자신이 직접 배운 바를 적용해서 향가를 창작하고 영어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친구들과 한국사 토론을 하고 또 새로운 수학 지식을 습득해서 교과 과정에 접목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활동 유형의 가지수가 더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세미나를 만들어 직접 주도하는 리더십이라던가 토론이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 그리고 영어 글쓰기 능력 같은 부가적인 것들이 강조되는 효과도 있지요. A 학생도 보고서를 많이 썼던데 이 보고서를 쓴 것도 훌륭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고서라는 건 일반적으로 새롭게 얻은 지식을 정리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을 얻은 다음에 정리하는 것보다 더 심화해서 나아간 단계가 재구성이고 그것보다 더 나아간 심화 단계가 창작이고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창작과 토론을 할 때는 새롭게 습득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이나 논리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등 다른 부가적인 노력들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탐구의 깊이 측면에서 A 학생보다 B 학생이 좀 더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설정과 방향 설정 외에도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크게 보이는 문제점인데요. A 학생은 의학 분야로 진학하기를 희망할 뿐 사실은 의학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학과 관련된 그 어떤 탐구를 하더라도 그 깊이가 본질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과목을 무리하게 의학과 연결지어 탐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쩌면 다른 분야의 탐구를 했더라면 고등학교 수준의 배경 지식에서 출발해서 깊게 사고해서 탐구할 수 있었을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돼요. 미분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전염병 전파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염병 전파 모델에 관한 탐구를 했다라는 말만 있으면 과연 이 학생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겠느냐는 거지요. 그럴 시간은 차라리 다변수 함수라던가 편미분이라던가 이런 고등학생 수준의 지식으로 출발해서 할 수 있는 탐구를 진행했더라면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을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이 아쉽게 보이는 거지요. 자, 전반적으로 B 학생의 생기부가 더 효과적인 이유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A 학생과 같은 생기부는 문제 설정에 관한 고민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A 학생의 생기부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방향 설정에 관한 고민의 흔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학생의 생기부에서 보이는 이런 의학 관련된 탐구는 이 학생이 대단한 천재가 아닌 이상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B 학생의 생기부를 보았을 때 A 학생보다 더 깊이 있고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A 학생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A 학생도 탐구를 하는 매 순간순간에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A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리하게 전공 적합성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챙기려고 의학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다 보니 의학과 연관되기만 하면 깊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탐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동의 디테일을 챙기는 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전공적 합성을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공적 합성만 챙기다 보면 마치 자신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어서 이렇게 디테일에 소홀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B학생처럼 전공적 합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생기부는 당연히 아니고요. B학생처럼 깊이를 드러내면서도 전공적 합성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학이라는 관심사가 세특에 여기저기에서 보인다면 더욱 좋겠죠. 다만 생기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는 능력이 아직 없는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만 무조건 중시하다 보면 내가 한 활동이 과연 정말로 매력적인 활동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더 좋은 주제를 메인 테마로 잡고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전공적 합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자, A학생의 생기부도 문제 설정과 방향 설정이 잘 드러나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았는데요. 수학 세특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분명 수학교 과목인데 탐구가 의학에서 출발하다 보니 깊이가 얕아 보였다라는 건데요. 다변수 함수와 미분 방정식을 주제로 먼저 탐구를 하고 이 탐구 결과를 응용해서 전염병 전파 모델을 분석해 보았다라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문제 설정을 직접 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되어야 탐구의 깊이와 전공 적합성을 모두 다 잘 챙겼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아까 말한 문제 설정, 방향 설정, 그리고 탐구의 깊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전공적 합성만을 너무 우선하다가 생활기록부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탐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수시특강 컨텐츠도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나 입시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야 제가 또 다음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